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제 지난해 곡물가가 좀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밀가루 가격이 또 상승이 되면서 다른 식료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곡물 가격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는 곡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지난 여름의 곡물가 상승 부분인데요. 지난 여름 폭등한 밀과 옥수수 그리고 콩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5,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천천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에그플레이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동부 유럽의 가뭄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6월에서 7월 사이 옥수수와 소매 가격은 각각 25%씩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두는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세계은행의 곡물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6%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인 전년 2월과 비교해도 1% 이상 상승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안정적인 흐름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로 발생한 흉작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올해 역시 밀가루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최근에 곡물 가격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교보증권 정성훈 연구원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2년 하반기 때 보였던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곡물 가격이 재상승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보면 일단 그 재고 부분이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고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곡물 가격 변동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등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가격 교란 요인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 상승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다인구 국가가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촉발이 되면서 다시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단기와 장기로 나눠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좀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분업체들은 왜 가격을 인상한 겁니까? 네, 우선 제분업체들의 가격 인상 소식부터 알려드리면요. CJ 제일제당은 최근 밀가루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8.8%가량 인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선 직후에 동아원이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인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대한제분도 8.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은 현재 대한제분, CJ 제일제당, 동아원이 각각 25%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제분업체 3개 회사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영향력이 클 전망입니다. 제분업계는 현재 반입되고 있는 지난해 6월분 국제 원매 가격이 지난해 연초 대비 40% 오른 상태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제분업체 밀가루 가격 상승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걸까요? 이번 가격 인상이 제분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적으로 정성훈 연구원 정리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밀가루 가격 인상을 포함해서 대부분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예견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물가 상승을 계속 억제를 하면서 이 부분이 눌려져 있던 부분이 튀어 올라오고 지금 당장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이 문제였지 사실상 가격 인상은 뭐 불가피하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소재식품은 대부분 원가를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률 5% 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12년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제 고가 원재료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부 적자가 난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료품의 가격 인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가 문제였지 밀가루 가격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이 높은 원재료를 투입하면서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밀가루 가격 인상이 됐고요. 이에 따라 다른 음식료 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과, 제빵 그리고 라면 등 다른 식료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도 제분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직후에는 라면이나 제과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료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지 정성훈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밀가루를 포함해서 소재식품의 가격 인상은 이제 다른 식료품에 대한 연쇄적인 가격 인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격 인상이 결국은 서민의 이제 장바구니 물가, 그 다음에 정부의 물가 안정책 유지라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음식료 업체 가격 인상을 그동안 이제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확산이 돼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미 지금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밀가루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장류라든지 여러 부품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걸로 인해서 제과라든지 제빵, 라면 뭐 이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탕과 밀가루, 특히 밀가루 부분이 가격 인상은 상당히 식료품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촉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재료인 밀가루가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식료품들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식탁 물가가 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들 나오고 있는데요. 김항식 국무총리는 지난주에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류와 같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리고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생활물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월에 1.6%, 12월에 1.4%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월에 8.0%, 12월에 9.4%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탁 물가가 상승세인데요. 여기에 음식료품 물가같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식탁 물가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움직임까지 정성훈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이 상당히 그 부분으로 원가 부분으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들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돌이켜보면 자연스럽게 올라야 될 가격 인상 요인이 억제돼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또 음식료 업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가격 정책은 불합리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식탁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억지로 누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원가 부분은 임계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 조절 등으로 인해서 최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식탁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셨고요. 정부가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말 음식료 업종의 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연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시장 대비 크게 높아진 업종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기간 조정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 인상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음식료 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정성훈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1분기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3%, 4%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반면에 음식료 업체의 경우는 이미 매출에서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음식료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성장성, 그다음에 이익의 안정성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음식료 업종의 가격이 주가가 2011년도서부터 약 2년 넘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쉽게 얘기해서 좀 비싸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 탄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국면이 이어진다. 다만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가격 인상,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감안해서 투자 종목을 선별해 보면 KTNG 같이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익의 안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최근에 배당락 이후에 가격 메리트도 생긴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상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제당과 같은 종목, 특히 원화 강세 효과라든지 영업 환경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세 종목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분기 음식료 업종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일 것으로 전망하셨고요. 다만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잠재적으로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밀가루 가격 인상이 전체 식탁 물가를 끌어올릴 전망인데요. 곡물가와 환율까지 체크하시면서 식탁 물가 변화들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밀가루 가격의 상승이 음식료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교보증권의 정성훈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3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